오늘 주제가 반도체 변곡점 온화예요. 예, 맞습니다. 예. 네, 어떻게 보시는지요? 요즘 분위기 어떠세요? 예, 근데 사실 뭐 우리 삼성전자가 감산 발표하고 나서 어쨌든 그 삼성이랑 하이닉스가 또 주가가 한 5% 올랐어요. 다만 이제 감산 규모에 대해서 삼성이 아직 뭐 특별히 소통을 안 했기 때문에 네.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주 확정 실적 발표할 때 소통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분위기는 어쨌든 올해는 실적은 나빠도 모멘텀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감하는 것 같고요. 네. 마치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어쨌든 계속 주가가 하락을 했고 올해 나쁜 실적을 미리 프라이싱을 한 거죠. 네. 지금은 이제 주가가 사실 저점에서는 한 30% 올랐거든요. 네. 삼성전자도 네. 잘 안 믿더라고요. 네. 물론 뭐 우리 또 높은 주가를 기억했던 분들한테는 저점보다는 네. 본인 주가가 더 관심이 있을 네. 수는 있는데 근데 어쨌든 저점에서 30% 올랐다는 거는 올해 실적은 또 되게 안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제 2024년 실적에 대해서 기대감이 지금 투영되는 과정이고요. 여기에 이제 감산을 1등 기업이 발표를 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추락하고 있는 현재의 메모리 가격은 뭐 저는 올해 내에 반등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프라이싱도 일정 부분 했다고 보고 있고 여기서는 이제 정말 어느 정도 가격이 오를 거고 또 어느 기간 동안 얼마나 오랫동안 오를지에 대해서는 아직 주가에 반영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확인되는 시점이 아마 올해 내에 있을 거니까 그때까지는 좀 행보할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네. 제가 느끼는 이제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 저희가 고객들이랑 주로 좀 소통하고 있는 네. 결론입니다. 네. 그 1분기 실적이 안 좋았는데 예. 연간 실적은 뭐 크게 기대를 안 한다. 올해 실적은. 예,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 사실 바닥에서 주가가 한 30% 올랐으면 예, 예. 그래도 예상보다 너무 나쁘지 않은 실적이어야 주가가 그래도 이 레벨이라도 유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예, 맞습니다. 예. 뭐 단기적인 전망은 좀 그렇지만 올해에 대한 실적 전망은 대략 어느 정도 눈높이까지 내려와 있나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많이 이제 고민스러운 게 삼성전자가 왜 인위적 감산을 안 한다고 했다가 인위적 감산을 이제 결정했을까? 뭐두 가지 이유인 것 같아요. 생각보다 수요가 너무 빠진다. 네. 이게 큰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래서 수요가 아무리 나빠도 가격이 이렇게 빠졌으면 이제 가격 하락이 멈춰야 되는데 계속해서 고객들은 이 정도 가격에도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계속 가격은 더 나빠질 거고 그러면 나빠진 가격에서 100% 올라도 네. 별로 효과가 없을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이제 가격 하단은 심리적으로 조금은 막아야 되겠다는 의사결정이 저는 두 가지가 좌우했을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이제 체크해야 될 거는 그러면 수요가 얼마나 나쁜지를 지금 그렇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제가 준비된 내용 있으니까 차트를 네. 중심으로 네. 말씀드리면 네. 먼저 스마트폰은 이제 작년 12억대가 되게 낮은 숫자입니다. 네. 원래 2018년에 15억대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3억대 가까이가 줄었는데 여전히 올해도 또 하락을 합니다. 근데 원래 이제 저희가 작년에 이제 올해 시장을 볼 때 그래도 플랫은 하겠지. 왜냐하면 작년이 너무 나빴기 때문에. 그렇죠. 월 1억대 정도는 웬만하면 나간다 이렇게 생각을 근데 하니까요. 지금 1, 2, 3월, 1월 달은 좋았어요. 상대적으로. 근데 2, 3월 달이 지금 너무 안 좋거든요. 그리고 중국이 또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유료 서비스 쓰고 있는 카운터 포인트가 되게 스마트폰 시장을 다른 데보다 엄청 불하게 보는데 4월 10일 날 이제 올해 전망치 낮춰가지고 저희한테 메이징을 했어요. 그래서 11.9억대로 또 낮췄고요. 그래서 뭐 보통 뭐 연간 전망은 뭐 한 반기 지나고 낮추거든요. 네. 근데 분기 지나고 낮출 정도로 수요가 생각보다 안 좋은 거는 분명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노트북은 뭐 제가 꼭 얘기 안 해도 맥북이라고 네. 그게 전년 동기 대비 한 40% 가까이 수요가 빠졌습니다. 네. 그래서 40%라는 게 되게 좀 무서운 숫자긴 하지만 그러네요. 전체 노트북도 뭐 통계 기관에 따라서 다르지만 한 30에서 40% 전년 1분기 대비 감소한 거로 추정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도 원래 노트북을 뭐 좋게는 안 봤지만 근데 지금 레벨은 그거보다 그러니까 상반기가 한 7천만 대 될 것 같아요. 하반기는 한 8천만 대면 요 정도 넘버가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버는 이제 제가 뭐 최근에 이제 대만 다녀와서 서버 출하량이 올해 감소하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출하량 기준으로 아마 2016년 이후로 처음으로 이제 감소하는 첫 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좋아지는 건 자동차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자동차 관련된 전장 부품이 많은 회사들은 상대적으로 실적이 방어적이고 IT 회사 중에서도 네. 대표적으로 그 대표적인 게 일본의 무라타랑 그다음에 저기 대만의 야교 같은 경우는 네. 자동차 비중이 한 25에서 30% 되거든요.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실적이 양호한 거고요. 네. 반면에 IT 비중이 높은 회사들은 좀 상황이 좀 더 어려운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제품별로 좀 보면 중국의 서버 수요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리오프닝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도 어쨌든 이번 양해 이후에 저는 뭐 경기 부양이든 인프라 투자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강조할 거라고 봤는데 근데 서버만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가장 큰 게 전부 다 블랙리스트에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중국의 세계 시장 한 점유율 한 10% 가까이 되는 인스퍼가 이제 3월 3일 날 블랙리스트에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중국의 3대 AI 서버 회사가 전부 다 블랙리스트입니다. 블랙리스트가 되면 CPU, GPU를 조달할 때 특히 신제품 조달할 때 상당한 에러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작년 뭐 말에 언급된 거지만 엔비디아든 AMD든 아마 엔비디아가 거의 대부분 대상이겠지만 중국 정부에 GPU를 수출할 때 규제 대상입니다. 네.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아마 쉽게 승인을 안 해줄 것 같아요, 미국에서. 그다음에 세 번째가 중국의 클라우드 사업자가 이제 4개 사업자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뭐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 그다음에 네. 틱톡의 모의사인 바이트댄스가 있는데 어쨌든 알리바바, 텐센트는 아직은 액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의 서버가 올해 한 저는 5% 정도 역신장으로 보고 있고요. 네. 전 세계 서버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27% 되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가 서버 수요가 이제 유닛 기준으로 마이너스 1% 정도는 뭐 역신장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유닛이 1%여도 탑재량 탑재량 조금 때문에 괜찮나요? 컨텐츠 그로스는 그래서 있기 때문에 네. 디맨드 빅 그로스는 한 12% 보고 있고요. 네. 컨텐츠 그로스가 그래도 13 정도는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 만약에 중국이 이렇게 서버를 안 팔면 예. 다른 곳에서 이 서버를 팔거나 대신해 줄 수 없나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대신 팔거나 할 수는 없나요? 어차피 뭐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야 다른 지역에 뭐 지으면 되고. 네. 근데 이제 중국의 이제 데이터 센터는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도 중국에 짓죠. 근데 네. 일단은 뭐 중국에서 만든다면 좀 규제가 있을 수 있고. 네. 두 번째는 이제 중국의 4대 클라우드 사업자가 네. 지금은 이제 그러니까 결국 이제 중국에서 최첨단 AI 서비스가 활성화되는 걸 미국이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저는 여기는 또 아주 경제성보다는 방향성 보고 투자하고 정책적인 목표 때문에 투자를 많이 했는데 이게 많이 꺾인 거라서 이게 안 하면 다른 지역에서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가 더 투자를 한다. 뭐 네. 그럴 수도 있겠죠. 네.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뭐 하더라도 올해는 좀 여러 가지 여건상 만만치는 않은 것 같고요. 사실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외하고는 지금 서버 오더에 대해서 의미 있는 가이던스를 주는 데가 없습니다. 네, 네. 그건 그 메타 같은 데는 비용 엄청 줄인다고 메타는 올해 서버 수요가 줄거든요. 네, 주가가 많이 오르긴 했어요. 그래서 예. 걔는 반대로. 근데 이거 왜 여쭤봤냐면 올해 중국에 이제 과창판이라고 하는 지수가 있는데 예. 되게 많이 올랐어요. 예. 근데 과창판이 반도체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얘기는 중국 내부적, 그게 본토니까 중국 내부에 있는 사람들은 중국의 반도체가 잘 될 거라고 믿고 예. 주식을 산 거잖아요, 중국 그렇죠. 사람들이. 맞습니다. 예. 그러면 그런 식으로 어쨌든 자기네 기술 갖고 서버를 좀 후진 거든 뭐든 만들면 예. 우리나라 디램이 안 필요할까요? 그래도 그런 건 그런 관점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해서 하는 필요하겠죠. 건. 네. 근데 보통 우리가 서버의 계급 순서를 정하면 네. 스트리밍 서버가 제일 좋은 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네. 보통 그런 데는 디램이 1테라바이트가 들어가고요. 네. 일반적으로 퍼블릭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512기가바이트가 들어갑니다. 네. 근데 512기가바이트가 아마 타겟 영역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스트리밍까지. 네. 그다음에 이제 엔터프라이즈 같은 경우에는 256기가바이트도 많이 네. 들어가요. 아마 그쪽 영역은 조금은 용이할 수 있고 올드 CPU, GPU 뭐 조달해서 쓸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뭐 그쪽은 저도 가창판이 많이 오른 거는 중국에도 반도체 기업들이 많이 있죠. 네. 그래서 팹리스 기업들 중에는 뭐 대표적으로 최근에 이제 뭐 자동차 반도체뿐만 아니라 자동차용 이미지 센서 쪽에 뭐 점유율이 올라가거나 뭐 또 다양한 또 전력 반도체 회사들부터 해서 네. 그리고 SMIC도 1등 기업도 많이 올랐습니다. 예. SMIC는 실적은 안 좋지만 거기 이제 그냥 믿는 거죠. 해줄 예. 거다 뭔가 근데 정부에서. SMIC는 사실 가동률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네. 지난 3분기에 가동률이 100%였는데 4분기가 80%. 네. 물론 뭐 8인치 가동률도 떨어졌겠지만 네. 저는 이제 보통 이제 파운드리가 장기 계약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기 블랙리스트에 들어갔기 때문에 SMIC 고객이 한 20에서 30%가 미국의 팹리스거든요. 걔들이 이제 교체를 하는데 그럼 네. 다른 파운드리 파트너를 구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간에 SMIC만 유독 가동률이 떨어지는 거는 네. 저는 눈여겨볼 부분인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 후아홍이라고 해서 HH 그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네. 여전히 가동률이 100%예요. 네. 물론 걔들은 이제 인더스트리얼하고 우리 후아홍 같은 건 인더스트리얼하고 그다음에 오토모티브가 전체 네. 매출액이 한 30% 되니까 네. 그런 방어력은 있겠죠. 그래서 제가 봐도 중국의 뭐 산업용이든 뭐 이런 쪽이나 아날로그 반도체 이런 쪽은 괜찮을 것 같은데 이
AI와 관련된 쪽은 어쨌든 미국의 정말 규제의 제일 중심에 있기 때문에 저도 동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점검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정말 실적 없이 올라왔을 수도 있고 1분기니까. 근데 막상 이제 분기 실적이 나올 때마다 기대감 대비 나쁠 수도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은 조금 검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선생님 보시기에는 AI 쪽에서 돌파구가 없으면 예. 중국의 디램 수요, 그러니까 서버 쪽 수요가 좋아지는 거는 어렵다 이렇게 보시는 예를 거죠. 들어서 뭐 레거시가 좀 힘들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64, 128, 256 예. 이런 거 단 뭐 서버도 예, 뭐 좀 그쵸. 나갈 수 있겠죠. 그쵸, 그쵸. 근데 512나 AI 서버가 안 나가면 소용이 없다. 사실은 그렇게 디맨드 흡수 효과는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음. 두 번째 제가 이제 스마트폰을 좀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 얘기는 저희가 많은 팹리스 기업들하고도 하는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 중국이 이렇게 스마트폰 애들이 중국 스마트폰 기업들이 이렇게까지 오더를 안 할까 하면 제가 뭐 오늘 TSMC 실적도 나왔지만 네. 가이던스 TSMC 실적은 이제 항상 이제 특정 2분기에 대한 가이던스가 2분기와 3분기가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돼요. 디맨드 관점에서. 네. 왜냐하면 웨이퍼 생산 기간이 보통 2달 반에서 석 달, 네. 3나노 같은 경우는 네. 5달 걸리기 때문에 결국 이제 그러면 3분기 실적도 별로 안 좋으니 수요도 별로 안 좋으니까 그렇죠. 그 가이던스가 나온 거라서 저는 그게 좀 우려스러운데요. 어쨌든 저희가 체크해본 바로는 중국의 스마트폰 회사들은 지금도 전 재고 없을 줄 알았는데 아직도 재고 조정하고 있어요. 근데 가장 큰 배경은 2019년에 하웨이가 블랙리스트가 들어가죠. 그래서 스마트폰이 쭉 빠집니다. 네. 그 자리를 대신하려고 오포, 비포, 샤오미가 야 우리가 이제 하웨이 자리를 대신할 거야. 엄청난 의지를 갖고 이제 접근을 했는데 이제 코로나라는 네. 그 어떻게 보면 큰 충격을 받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2021년까지는 좀 드라이브를 걸다가 이제 금리도 올리고 경제가 너무 나빠지니까 얘들이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위험 관리 모드에 다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쪽은 아마 올해 3분기에도 수요는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최근에 샤오미든 뭐 일부 오포, 비보든 신제품은 나오지만 근데 나오는 때 과거의 신제품은 이제 보통 신제품 하나가 나오면 뭐 100만 대, 200만 대 했다면 지금은 뭐 10만 대, 20만 대 생산하고 그러니까 점점 이제 재고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중국 기업들이 많이 한다는 거죠. 이제 저걸 보고 저도 들어오기 전에 저 데이터를 보고 궁금했던 게 예. 2년 연속으로 지금 출하량이 1억 대 이상 줄었잖아요. 예. 그러면 결국 재고가 많으니까 이렇게 했다는 건데 예. 2년이나 3년 내 스마트폰을 살까요? 그럼 이 재고는 일단 매몰 비용으로 치고 새롭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도 네, 이제 네. 우리 샤오미를 보면 네. 이번 4분기 실적 자료인데요. 예. Focus on reducing inventory. 그러니까 이 재고 줄이는 거 말고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샤오미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거면 유일하게 상장돼 있어요. 네. 오포, 비보, 샤오미 네, 중에서. 네, 맞습니다. 그래서 또 캐시 포지션이 강하다는 얘기도 되게 강조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얘기는 우리는 지금 위기 관리 모드에 있다. 그러니까 투자자들이요. 나는 지금 뭐 이렇게 수익성이 낮은 스마트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수익성이 좀 좋은 제품, 스마트폰 내에서도 정말 과거처럼 뭐 이렇게 뭐 무대포로 밀어붙이는 것보다 정말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부품 회사가 느끼기에는 되게 안 좋은 시그널이죠. 약간은 좀 의욕을 갖고 좀 실수도 하고 네. 가잉 투자도 하고 그럴 때 저희는 좀 뭐 다양한 좀 기회가 생기는데 뭐 샤오미마저도 이렇게 위기 관리 모드로 갔다는 게 좀 아쉬운 거고요. 그리고 뭐 스마트폰은 어쨌든 간에 뭐 제가 봐도 지금은 교체 주기가 많이 길어진 것 같아요. 네. 교체 주기가 길어진 이유가 뭐 당연히 성숙기여서 그런 거고 그다음에 뭐 정말 스마트폰이 너무 잘 나와요, 요즘은. 네. AP도 너무 프로세서도 너무 막강한 게 나오다 네. 보니까 잘 고장도 잘 안 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특히 많이 있는 현상이지만 이제 배터리만 교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네, 그래서 네. 저는 이 스마트폰 수요가 이제 내년에도 과연 회복이 될까? 그러니까 뭐 여기서 급감하고 그러지는 않겠지만 뭐 과거처럼 13, 4억대 가는 게 단기간에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좀 걱정도 됩니다, 사실은. 스마트폰 지금 아까 그 11.9억대를 올해 보셨잖아요. 예, 작년보다 예. 줄게. 예, 예. 그게 대략 어느 정도의 교체 주기가 암시된 걸까요? 예를 제 들어서. 생각에는 네. 뭐 3년 이상이라고 봐야죠. 3년 3년 반 이상, 정도라고 네네.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요즘은 스마트폰 쓰다가 자기가 신제품 살 때 자기 쓰던 거를 가족들한테 주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 맞아요. 예. 네. 그런 수요들도 저는 예상보다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계산은 안 했지만 그리고 제가 뭐 검증한 건 아니지만 리퍼폰이라고 조금 네, 이상한 네, 폰이 네, 네. 수요가 생각보다 많은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또 신제품 나오면 기다렸다가 올드 모델 가격 깎일 때까지 기다리는 수요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뭔가 새로운 게 계속 교체가 돼야지 부품 단에서도
의미 있는 성장이 있는데 네. 그런 게 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잠깐 그 노근찬 센터장님 마이크 조정을 잠깐 해야 돼서 네. 제가 좀 질문을 조금 드리자면 네. 한 의원님 스마트폰 몇 년도에 사신 건가요? 제가 볼 때마다 저는 보면 정말 스마트폰 회사들이 저를 너무 미워할 건데 산 지가 한 4년쯤 됐는데 그때도 이거를 구형 모델을 샀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정말로 스마트폰 회사들이 저를 되게 미워할 수밖에 없지만 저는 정말 스마트폰으로 별걸 안 해요. 그래서 너무 충분하거든요. 배터리만 빼고는.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하신 그런 이유에 제가 아마 해당되는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저는 제가 이제 굉장히 뭐랄까 대중의 가운데 그냥 그 휩쓸려 다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스마트폰을 처음 쓸 때는 2년마다 약정이 끝나면 바꿨고요. 근데 이제 제가 요즘에 이제 스마트폰 사이클이 길어졌다, 사람들이 안 산다는 제가 바로 그 케이스입니다. 네, 많이 왜냐하면 사다가 2년마다 바꾸다가 예. 왜 바뀌었냐면요. 이 반도체 수요를 어떻게 보면 제가 대변하고 있는 표본 같은 사람일 수 있어요. 예. 왜냐면 스마트폰도 계속 최신형으로 바꿨지만 예. 그러다 보니까 어플도 점점 더 다운로드를 많이 받고 예. 그러다가 구독도 점점 스트리밍 서비스 그렇죠. 아까 중요하다고 맞습니다. 하셨는데 예. 넷플릭스 가입하고 예. 유튜브 프리미엄 가입하고 예. 쭉 하다가 이게 너무 소비가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예. 그리고 클라우드를 하나 가입하고 나서 보니까 아이클라우드도 쓰고 MS도 쓰고 다 쓰는 거 너무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작년 정도부터는 예. 이걸 저도 좀 감축하게 되더라고요. 예. 그리고 기기는 예. 이제 2년 반이 됐는데 예. 예전에는 2년마다 바꿨는데요. 예. 지금은 하등에 바꿔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안타깝네요. 그래서 멈춰도 되는 시장인 건 분명한 것 같고요. 네. 그래서 2024년에도 이게 과연 수요가 탄력적으로 올라갈까에 대해서는 저도 좀 이미 성숙해 시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아까 노트북 얘기 드렸지만 노트북은 이제 지난 15년부터 19년까지 1억 6천만 대 시장이었어요. 근데 이제 팬데믹 때 이제 상당히 오버를 했죠. 네. 근데 작년 출하량도 오버한 출하량이라는 거죠. 작년도 과거 평균보다는 높다는 거죠. 근데 작년까지는 기업용 수요가 많았고요. 2021년까지는 교육용 노트북 수요가 많았습니다. 원격 교육 때문에. 그래서 제가 봐도 작년 출하량까지 3년을 이미 평균을 오버했다는 거는 결국 이제 특히 뭐 기업들이 요즘 예산 컷도 많이 하다 보니까 맥북 같은 건 특히 뭐 구매에 대해서 많이 좀 뭐 제한을 하겠죠. 네. 그래서 애플이 좀 더 많이 물량이 좀 준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네. 근데 뭐 노트북이야 우리가 어차피 다 아는 내용이죠. 팬데믹 이벤트였다는 거는 모르는 분이 없는 거고 스마트폰도 성숙기에 들었다는 거는 모르는 사람이 없지만 조금 그 강도가 더 나쁜 그런 상황으로 지금 수요를 봅니다. 그래서 삼성도 여전 수요에 대한 뭐 불확실성이 크다 보니까 좀 이제 감산을 결정할 때 좀 뒤늦게라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TSMC 실적을 보니까 어쨌든 가장 큰 거는 이제 TSMC는 5나노가 중요합니다. 5나노가 이제 결국 이제 좋은 반도체를 그러니까 좋은 AP를 가 제일 좋은 거로 발표하는 거니까. 예, 5나노, 4나노에는 당연히 좋은 메모리 반도체가 들어갈 거고 용량이 큰 게 들어가는데 다행히 5나노는 그래도 좀 덜 빠졌더라고요. 5나노가 이제 이번 분기가 이제 520억 불, 지난 분기가 이제 558억 불이니까 한 6.8% 줄었고요. 그러면 이번 분기 덜 빠진 거는 이제 퀄컴의 스냅드래곤 8-4 갤럭시가 S23 때문에도 좀 좋았을 거고 여기에 이제 엔비디아 제품들도 있었고 뭐 AMD도 뭐 그런 4나노, 5나노 제품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웨이퍼 출하량은 12.5% 줄었더라고요. 지난 그리고 TSMC는 원래 가이던스가 1분기 가이던스가 하단이 167억 불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단 딱 미트한 거예요. 그걸 뭐 아주 미스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웨이퍼 ASP가 그러다 보니까 5나노 비중은 오히려 4분기보다 늘었거든요. 28에서 31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ASP가 하락한 거는 7나노, 16나노, 28나노가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ASP는 대략 2.9%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TSMC가 계속 ASP가 한 8분기 연속 오르다가 아마 처음으로 하락한 1분기가 된 것 같고 이제 문제는 이제 2분기 가이던스죠. 2분기를 이제 152억 불에서 160억 불로 가이던스를 줬고 평균치 기준으로 보면 6.8% 하락이거든요. 그래서 TSMC가 2분기가 원래 TSMC는 이제 2분기가 좋아요. 1분기보다. 왜냐하면 3분기 수요가 좀 걸쳐 있거든요. 2달 만이니까 뭐 6월 달에 만약에 어쨌든 나온 제품들은 한 7, 8
5월 달에 패키지에서 네. 소비자한테 갈 거거든요. 근데 2분기 가이던스를 이렇게 물론 뭐 엄청나게 나쁘게 준 건 아니지만 컨센 내에서도 있겠지만 어쨌든 저는 뭐 2분기까지는 저희도 수요에 대한 기대치는 아무도 없고요. 아마 올해 우리 메모리 반도체 기업 주가에 실적에 대한 기대치는 없을 거예요. 네. 모멘텀에 대한 기대치만 있는 거지만 그래도 이제 대부분 제가 미팅을 해보면 기업체들하고 미팅을 해보면 그냥 3분기가 좋아질 거야. 이유를 물어봐요. 왜 좋아질 거 같냐 하니까 지금이 너무 나빠서. 구체적인 이유가 없는데 어쨌든 TSMC의 2분기 가이던스를 보면 3분기도 엄청난 뭐 수요 회복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게 네. 이제 제가 오늘 느낀 TSMC 컨퍼런스 콜 네. 결과물을 네. 제가 좀 간단하게 제 느낌으로 전달해 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게 아까 이제 수요 얘기를 지금 쭉 하시고 계신데 예. 저는 뭐 전문가가 아니니까. 근데 전문가, 옛날에 아닙니다. 더 전문가인 것 같은데. 아닙니다. 옛날 센사임이나 이렇게 전문가분들 들을 때 항상 뭐 어떻게 들었었냐면 반도체 메모리는 정말 공급이 더 중요하고 예. 그래서 한번 적자가 제대로 나서 공급을 줄이고 나면 그렇죠. 웬만하면 수요보다 훨씬 중요해서 주가를 땡긴다는데 저도 옛날에 철강 산업 커버할 때 예. 느꼈던 게 예. 그런 사이클 산업은 보통 공급을 줄여주면은 그렇죠. 꼭 반등이 나왔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조금 놀란 게 예. 전자까지 공급을 이렇게 하는데 마이크론의 다음 분기 가이던스를 보면 예. 1분기보다 적자가 줄긴 하는데요. 예. 정말 조금 줄어요. 줄어요. 정말 조금 크로스 줄어요. 마진 기준 약간 줄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예. 아니 이 정도면은 2분기 가이던스가 좀 많이 줄 줄 알았는데 적자가 네. 너무 조금 줄어서 네. 그럼 지금 수요가 나쁜 게 과거에 없는 정도로 수요가 많이 나쁜 건지 네. 아니면 공급을 줄인 정도가 과거에 줄인 것보다 적은 건지 어느 쪽인 거예요? 어느 근데 쪽인 제가 거예요? 봤을 때는 뭐 감산을 뭐 사실은 뭐 마이크론 혼자만 감산해서 20 몇 % 했다고 자기들은 얘기하니까. 하지만 네네. 이제 삼성이나 이런 애들이 별로 안 했기 때문에 근데 하이닉스도 20%쯤 하이닉스 했다고 얘기해요. 20% 정도 저도 공식적으로 얘기한 건 그렇게 아니니까. 얘기하니까 저 예. 네, 뭐 대충 해. 예, 그래서 삼성은 뭐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4월 뭐 최근 들어서 그렇죠. 감산하는 거니까 뭐 그것까지 반영해서 그쪽에서 했을 수도 있고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두 가지 이유인 것 같아요. 일단 재고 평가손 주는 것 때문에 가격이 덜 빠질 거니까 걔들도 뭐 어쨌든 뭐 재고 자산은 어쨌든 손실이 있죠. 예. 연결을 했으니까 그래서 재고 평가손을 소폭 주는 것 정도만 아마 가이던스를 준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제가 봤을 때는 이 감산을 하면 고정비는 그대로거든요. 그렇죠. 예, 감가상각비든 인건비는 그대로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감산하면 이제 가격 하락에 대해서 가격 반등을 좀 유도하는 네. 팔로 좀 그런 전략인 거지. 네. 이게 이제 영업 비용이 뭐 크게 영업 비용이 줄어서 수익성이 막 좋아지는 그림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성격들도 같이 물론 뭐 늘 있었던 성격이지만 이번에는 좀 더 그런 부분들이 더 반영되지 않을까. 아마 우리 기업들도 다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감산을 하면 이제 재고 평가손이 줄어서 영업이익은 그 특정 분기는 개선될 처럼 네. 보이는데 네. 지난 거 보면 이 정도 이제 가격이 올랐으면 이제 영업이익도 탄력적으로 좋아져야 되는데 네. 왜 안 됐을까를 보면 아마 그런 영업 비용 자체가 과거보다는 좀 더 비탄력적으로 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스마트 PC에서 스마트 모바일로 옮겨가면서 수요가 예. 대체해 준 거고 예. 그리고 모바일에서 또 헤매려고 하니까 서버가 대체해 준 건데 네. 이젠 서버가 둔화가 됐는데 대체하는 수요가 없다라고 고객들이 생각하면서 주문을 안 하는 게 오래된 건가요? 아니면 예. 그냥 경제가 나빠서 나 안 해 이런 어느 뭐 제가 예. 봤을 때는 어차피 여러 가지가 결합돼 있긴 하지만 결국 이제 스마트폰하고 PC 수요가 안 좋고 네, 그건 여기에 문제 이제 지나가는 서버의 사람이지만, 한 예. 축이었던 중국이 그냥 미국의 그 어쨌든 그 블랙리스트 규제 때문에 이제 비틀거리고 그러면 이제 남아 있는 거는 미국의 4대 클라우드 사업자밖에 없는 거죠. 네. 여기서 이제 메타는 떠났고 네. 의미 있는 투자로서는 네. 그러면 이제 3개 사업자밖에 없으면 네. 그 스마트폰에서는 애플은 여전히 건재한데 디램을 적게 쓰고 그렇죠. 거기서 하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밖에 없으면 그들 입장에서는 뭐 상당히 좀 협상력이 있어서 우위를 가질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우위를 활용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가격 전망인데요. 결국은 이제 이때는 이제 우리가 그 우위를 활용했을 때죠. 그러니까 뭐 그 당시에 제가 국내 반도체 기업들 미팅을 하면 뭐 자꾸 LTA를 하자고 한다. 아. 계속 가격을 안 올려도 되는데 계속 더 그렇죠. 올린다고. 뭐 마다할 이유는 없는 거죠. 네. 그래서 1차 사이클이 있었고 그러고 나서 이제 1년간 뭐 좀 신나게 빠졌습니다. 네. 그래서 한 67% 하락하고 나니까 코로나가 왔고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이때는 좀 서로 헷갈렸죠. 이게 팬데믹이니까 서버 좋을 줄 알고 네.
클라우드 애들이 디램 재고를 축적하니까 가격이 올랐다가 별 필요 없네 하면서 이제 다시 하락을 했고, 그러고 나서 이제 2021년부터 오르기 시작했죠. 네. 그러고 나서 한 51% 올랐고요. 근데 지금의 상황은 어쨌든 간에 뭐 캐파도 많이 늘었고요. 사실 과거보다 우리, 왜냐면 공정전환의 애로사항 때문에 설비 투자도 많이 했고, 네. 웨이퍼 캐파도 많이 늘었고, 어쨌든 그 상황에서 우리가 작년에 재고를 많이 못 줄였어요. 네. 그 이유는 이제 올해가 공급 증가율이 생각보다 적을 것 같아서 네. 재고를 좀 많이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 대부분 그런 전략을 가져갔고요. 그게 이제 너무나 나쁜 수요랑 만나니까 네. 퍼펙트 스톰이 된 거죠. 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 한 3월 말까지 이제 60%까지 빠집니다. 네. 여기까지 이건 공개된 내용이니까. 네. 그러고 나서 그러면 이제 62.5%가 하락한 거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얼마나 더 빠질까가 중요하고, 과거 평균치로 보면 55불까지 빠지면 한 67% 빠지는 네. 거죠. 근데 지금 대만 쪽에서 들리는 얘기는 뭐 50불 초반까지 열어둬야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뭐, 그래서 올해 어쨌든 설비 투자를 많이 하니까 2023년에 캐펙스를 50% 이상 줄이면서 이제 2024년에 어쨌든 그 재고가 올해 내에 좀 줄고 내년에 네. 공급 증가율이 제한적인 걸 가지고 잘 설득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근데 저 감산이 왜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날 전자가 감산 발표한 날 주가가 정말 많이 올랐는데, 네. 물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시장에서 다른 업종이 좋아서 그런 것도 있긴 한데, 예. 저도 궁금한 게 이제 반도체 공장도 되게 연속적이잖아요. 예, 예. 이거 뭐 시멘트, 철강이랑 비교하면 정말 말도 안 되지만, 그런 곳들도 왜 감산을 세게 못했었냐면, 예. 한 번 예를 들어서 생산 공정을 줄이거나 이렇게 세워놓으면 예. 그걸 다시 뭐랄까 원래대로 올리는 게 너무 오래 걸리고, 오래 걸립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감산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도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뭐 몇 개가 예. 로라고 하는데 그거는 예. 어느 걸 멈춰야 될지도 모르겠고 예, 예.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을 전자가 어떤 식으로 할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도대체 생산량을 줄일 거냐. 그러면 이게 이제 보시면 서버 D램 DDR4 가격이거든요. 네. 여기보다 한 40% 비싼 게 DDR5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DDR4는 이제 점점점, 물론 이제 인텔이랑 AMD의 CPU도 DDR4, DDR5 다 지원합니다. 네. 그러니까 엄청 돈 많은 애들은 DDR5로 사파이어 레페즈를 달고, 돈이 좀 부족하면 그냥 DDR4를 더 많이 달면 되겠죠. 네. 네, 그런 형태로 이제 서버 인프라를 구축하면 될 것 같은데, 뭐 제가 봤을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DDR4는 좀 이제는 정말 생산을 줄이는 게 여러 가지로, 왜냐하면 지금 투자하려는 애들도 돈 있는 애들만 투자하려고 하잖아요.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뭐 메타는 투자를 일단 투자선에서 좀 이탈했고, 많이 줄였죠. 중국은 투자하고 싶어도 네. CPU, GPU를 구하기가 용이치 않고, 그러면 결국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은 뭐 결국 이제 데이터 센터라는 게 이제 ESG랑 더 연관이 됩니다. 네. 전력 소모를 줄이는 친환경 그린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려면 결국 이제 DDR5를 많이 탑재를 하겠죠. 왜냐하면 DDR5가 소비 전력이 낮습니다. 1.2V에서 1.1V로 줄고, 여기에 DRAM 모듈에 이제 PMIC가 내장돼 있어서 전력 사용의 효율성이 한 30% 이상 제고되기 네. 때문에 결국 이제 돈 있는 회사들은 좀 더 환경 친화적으로, 또 어쨌든 사회 친화적으로 할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DDR4에 대한 니즈는 더 줄어들겠죠. 그래서 DDR4를 만드는 공장에 공정 가동률을- 전화를 하면서 가동률이 떨어뜨리고 감산하는 방식이 근데 될 수 일반적으로 있다. 이 DDR5를 물론 EUV를 안 써도 돼요. 네. 안 써도 되는데 이제 DUV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원 알파 공정, 원 베타 공정도 DUV로 계속 멀티플 패터닝해서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게 생산 네.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네, 네. 아마 원가율이 올라갑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뭐 삼성 같은 경우 EUV로 어쨌든 원 알파, 원 베타, 뭐 원 A, 원 B 다 비슷한데 12나노, 14나노, 14나노, 12나노를 만들면서 그 쪽 생산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나머지 쪽은 웨이퍼 투입량을 줄여야죠. 아, 투입량 자체를 줄일 수도 있다. 예, 웨이퍼 투입량을 저는 줄이고 좀 괜찮은 그 DDR5에 또 뭐 예를 들어서 뭐 16기가비트가 아니라 24기가비트로 네. 요구하는 고객들도 많거든요. 단위 네. 칩을. 그럼 그걸 네. 가지고 모듈을 만들 때 그런 제품을 또 많이 또 웨이퍼 투입량을 늘리고 그러면서 이제 뭐 시장을 빨리 DDR5 중심으로 옮겨놔야 돼요. 아니면 이 상태면 제가 정말 이런 얘기를 드리긴 좀 너무 안타깝지만 정말 타이완에서 얘기하는 50불까지 빠지면 네. 100% 오르면 100불이에요. 네. 그러면 100% 오르면 많이 오른 거잖아요. 근데 많이 올라도 실속이 생각보다 안 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멘텀은 맞습니다. 우리 메모리 기업들에 대해서 저도 뭐 요즘 고객들 만나면 어쨌든 뭐 정말 우리 메모리가 잘 되길 많이 바랍니다. 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네. 근데 이제 모멘텀에 대해서는 다 오케이 합니다. 모멘텀 올해 내에 뭐 메모리 가격이 오르고 현물가 오르고 낸드 고정가 오르고 디램 고정가 오르고 세 번의 모멘텀이 남아 있어요. 그거는 올해 내에 있으니까 뭐 주가가 마켓 이후로 조정받았을 때는 저는 좋은 매수 기회인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게 과연 펀더멘탈 주식인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습니다. 과연 내년 되면 정말 우리가 알았던 성적표로 돌아오느냐 아니면 비관적으로 보는 분들은 내년 상반기까지 적자 아니냐. 네. 예, 그리고 왜냐하면 계절적 비수기잖아요. 또. 네네네. 그래서 저는 되게 좀 빨리 DDR4 가격의 바닥을 빨리 잡고 그러려면 이 심리적인 게 중요한 게 이 메모리 반도체를 구매하는 구매층도 있지만 그 구매하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층들도 있어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킹스턴 A 데이터 같은 네. 메모리 모듈 하우스들이 있습니다. 물론 네. 그들의 목적은 메모리 모듈을 만드는 거지만 네. 메모리를 많이 가지고 갔다가 그걸 또 팔기도 해요. 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액션에 들어갈 수 있도록 물론 1월 5월 달에 좀 사긴 했습니다. 그들이. 근데 2차 이 메모리 반도체 구매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감산을 얘기를 자꾸 해주는 것도 좀 더 감산 레벨이 더 클 수 있다는 거 좀 뭐 올해 실적 뭐 저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회복되는 것도 뭐 영업익률 기준은 그 다음 문제인 것 같고 지금은 일단 추락하는 가격의 저점을 빨리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도 뭐 이 정도 가격이면 뭐 명분만 있으면 네. 올려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명분이라는 게 현물 가격이 오르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로 그들은 또 이상하게 뭐 트렌드포스랑 엣지워터의 마켓 프라이스 전망을 많이 좀 명분으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네. 이유는 저도 모르겠지만.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의 뭐 이런 현물 가격이 오르면 그런 명분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어쨌든 그 감사는 할 거면 좀 더 세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예 웨이퍼 투입량 네. 자체로 어차피 공정 올해는- 이런 게 아니라 올해 실적은 이제 뭐 깨졌으니까 네. 차라리 빨리 바닥을 잡아줘야지 네. 내년부터라도 새로운 또 왜냐면 내년 하반기부터 수요가 정말 좋아질 수도 있고 여기에 이제 올해 설비 투자 안 한 게 정말 의미 있게 공급의 제한 요인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뭐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이 이제 뭐 우리 엔비디아의 뭐 하프 아키텍처 H100이든 아니면 내년에 나올 3나노 GPU를 달아가지고 챗 GPT든 이런 게 생태계가 막강해질 수도 있으면 그렇죠. 나머지 애들도 우리도 늦으면 안 되겠다 해서 그렇죠. 러시 투자를 내년 하반기에 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려면 일단 빨리 바닥을 잡아줘야 돼요. 네. 그래서 그게 저는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할 때 AI 서버 쓰면 네. 디램은 뭐 낸드는 3배가 필요하고 디램은 8배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예. 그거가 맞는 말인 것 같으세요? 어떤 것 같으세요? 이번 기실 보면서 제가 와 이렇게 많이 쓴단 말이야 생각했는데. 저는 봤을 때는 약간 좀 오버인 것 같은데. 네. 근데 AI 서버라는 게 결국 이제 어떤 내용의 이제 우리가 개의를 가지고 네. 어느 정도 고객층의 풀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데이터 센터에 그런 서버 하이퍼 스케일러를 구축하느냐에 따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이거는 천차만별이라고 보셔야 돼요. 완전히 표준화되게 이거를 뭐 예를 들어서 GPU를 뭐 여러 개 달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CPU도 뭐 하나만 다는 게 아니라 CPU를 뭐 4개 달고 뭐 또 우리 인텔의 사파이어 레피드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요런 좀 확장성이 좋잖아요. 네. AI 관련된.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엔진 같은 걸 여러 개 달면 뭐 디램은 많이 달 수도 있겠죠. 네. 이런 얘기하면 시청자들이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요. 근데 왜냐면 마이크론이 숫자를 찍어줬기 때문에 저도 제가 뭐 마이크론이 예. 저보다 훨씬 전문가일 텐데 8배, 3배라고 딱 그것도 문서로 그건 박아서 뭐, 찍어주니까. 근데 설령 그러더라도 그 네. 비중이 뭐 내년까지 높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저는 이제 오히려 이제 제가 반도체를 잘 모르는 거의 일반인 시청자분들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면요. 저 같은 사람이 보기엔 어떤 느낌까지 드냐면 오죽 지금 안 좋으면 저 장기에 저런 숫자까지 지금 얘기하나 싶은 생각도 개인적으로 좀 들더라고요. 작년에 이제 삼성이 이제 그 우리 인베스터 포럼을 했어요. 그래서 자율주행 반도체에 대해서 보통 자동차가 6GB 디램을 쓰는데 네. 자율주행 레벨 5는 300GB를 쓴다고. 아, 50배. 네. 네. 물론 그래 쓸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어쨌든 되게 아주 제가 봐도 되게 낙관적으로 본 거예요. 그 정도까지 쓸 수도 있지만 좀 덜 쓸 수도 있는 거죠. 네. 똑같이 마이크론도 정말 최고 사양의 특별한 그 지역에서는 그렇게 쓸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인 평균으로 보면 되게 아주
평균보다 상당히 높은 레벨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 약간 가장 좋은 서버 기준을 얘기한 걸 수 있다. 예, 저는 이 그렇게 정도구나. 봐집니다. 예. 근데 저는 그래도 삼성전자의 감산 소식을 들으면서 그날 장도 분위기도 좋았고 네, 진짜 많이 올랐어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그래도 괜찮습니다. 전자가 감산하면 이제 좋아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 기대하고 이제 뜬뜬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예. 쭉 들으면 들을수록 전자가 감산해도 가격이 바닥에 빨리 안 잡히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첫 번째 들고요. 예,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처음에 주식시장 들어왔던 게 2008년이었는데 예. 그때 이제 치킨 게임이라는 말을 예. 처음 들은 게 반도체였단 예, 말이에요. 그렇죠. 예. 삼성전자 하면 치킨 게임 남들 죽을 때까지 가야 되는데 이번에 예. 감산까지 하는 정책을 쓴다. 예. 그러면 감산 후에 혹시 다시 재가동하는 단계에 예. 혹시 수율이라던가 분량에 대한 문제라던가 뭔가 잃는 게 생기진 않을까라는 걱정도 들어요. 예. 옛날과 반대의 전략을 쓴다라는 얘기는요. 그렇죠. 뭐 제가 볼 때 아까 이제 정말 첫 번째 질문이 어쨌든 그 뭐 수요 관련해서 네. 예. 근데 저도 그 부분은 정말 좀 변수가 감산을 했는데도 예. 공급 초과가 해소가 안 예. 되면 그래서 어떡하느냐. 저희가 봤을 때는 일단 중국의 고객들은 특히 스마트폰 고객들은 일단 3분기에도 수요는 별로 없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의 서버 고객은 아마 연말까지 없을 가능성도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미국하고 이제 애플이 나서줘야 되고, 애플은 이제 랜드 수요를 많이 창출하는 그렇죠. 기업이고, 미국 기업은 어쨌든 간에 DDR5 수요를 많이 창출할 거니까, 그래도 전체적으로 본다면 우리 기대치보다는 조금 약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제 치킨 게임은 저도 그 당시에 이제 치킨 게임에 관련된 기업들 많이 방문했습니다. 엘피다, 프로모스, 파워칩 이런 기업들 많이 네. 했는데, 뭐 지금 다 사라졌죠. 그쵸. 엘피다는 물론 마이크론이라는 이름으로 이름이 바뀌었지만, 네, 그때는 정말 대상이 확실히 있었습니다. 독일의 김혼다 이렇게 대상이 확실히 있었는데 지금 대상도 없어요, 사실은.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어쨌든 뭐 그리고 아까 공장을 이제 원위치 시켰을 때 뭐 비효율성도 일부 있을 수는 있겠죠. 뭐 저도 그 라인에 있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잘 모르겠고요. 다만 이제 뭐 지금은 그런 단기적인 비효율성이 나오는 것까지 감안하기에는 업황이 너무 이급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빨리 이 메모리 가격의 바닥을, 왜냐하면 너무 저도 이해가 가끔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시장의 논리로서 가격이 정해져야 되는데 이 북미의 클라우드 사업자들은 그 논리가 좀 약해요. 그냥 여기서 이렇게 예상했으니까 이 가격으로 깎아줘부터 두 번째는 DDR4보다 이 정도 비싸면 된 거 아니니, DDR4가 이렇게 빠졌으면 40% 해주면 네. 안 되거든요. 네. 한 50% 해줘야 되는데 네. 너무 그런 게 잘 안 먹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빨리 DDR4 가격을 잡아줘야지 DDR5의 프리미엄까지도 더 훼손되면 안 되거든요. 저는 그 부분에서 지금은 뭐 나중에 뭐 좀 문제가 되더라도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예적이 침입했을 때는 일단 맞고 봐야지. 네. 그건 나중에 논쟁을 해야지. 지금의 단계는 좀 그렇지 않나를 봐집니다. 근데 올해 이제 중국이 리오프닝 하면서 알리바바 텐센트도 나름 중국에서는 소비주라고 예, 예. 분위기는 그쪽에 대한 거는 기대도 있는데 혹시 예. 중국 쪽에서 예. 또는 다른 지역에서라도 수요가 예상보다 우리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좋을 만한 긍정적인 서프라이즈는 혹시 없을까요? 최근에 생활가전 제품들 같은 경우는 중국의 창홍이랑 그다음에 하이신 같은 경우에는 출하량이 늘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의 건설 경기랑도 연관될 거고 그런 수요는 저는 분명히 좋아질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서버는 블랙리스트이기 때문에 그런 수요를 하더라도 중국의 소비자들이 전자상거래하면서 트래픽이 많았다. 그래서 뭐 블랙아웃이 되고 그것까지는 이제 뭐 미국이 그런 것까지 배려해 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스마트폰은 중국에서도 구매도 되는데 중국의 소비자들도 스마트폰이 이제 구매의 중심이 아닌 거예요. 교체해야 될 이유가 많이 약해졌어요. 좀 더 쓰지 뭐 이런 부분들이 네. 있다 보니까 아마 다른 리오프닝 효과들은 분명히 나올 거예요, 소비재에서. 근데 서버하고 스마트폰은 이제 지겨워진 것 같고 교체할 네. 때. 두 번째 서버는 정말 필요하죠. 폭발적으로 데이터 트래픽이 늘면 투자를 해야 되는데 미국이 그걸 잡아버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두 영역은 안타깝게도 그 리오프닝 효과가 상당히 약하지 않을까. 이게 완전히 개인적인 제 혼자 생각입니다. 네. 제가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이제 주가를 하나만 여쭤보고 싶은 게 5만 원 초반에서 좀 6만 한 5천 원, 6만 6천 원 5천 원 하잖아요. 맞죠. 예. 근데 삼성전자가 영업이익을 1년에 많이 내면 한 50조 정도 내잖아요. 예. 근데 2018년에도 59조, 더 59조 냈었어요. 냈죠. 근데 이번 고점이 그때보다 영업이익이 낮은데 예. 주가는 지금 6만 5천 원이면 50배 곱하면은 325만 원인 거거든요. 예, 근데 예. 그때
예. 300만 원을 못 넘었던 거로 제가 그렇죠. 예. 기억을 해요. 예. 그러면 어닝은 그때보다 고점을 못 높였는데도 지금 주가가 빠졌는데도 그때보다 주가가 비싼 거니까. 그렇죠. 예. 만약에 이게 회사의 체질이나 메모리 반도체에 뭔가 구조적인 변화가 없으면 어닝이 더 올라가도 주식이 다 온 거일 수 있지 않냐라는 질문을 혹시 누가 하면은 너무 그건 혹시 어렵고 어떻게? 복잡하고 심오한 질문입니다. 네, 근데 저도 많이 고민하는 질문이에요, 사실은.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당시에 2018년은 그냥 서버 애들이 이렇게 자줘서 올라간 네. 사이클이었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특정 기업이 이벤트로, 특정 산업의 이벤트로 어닝스가 나온 거라는 원어프라고 생각을 했을 그 거고요. 59도 난 게. 예, 근데 지금은 이제 뭐 어쨌든. 근데 파운드리 LSI가 되게 네. 좀 잘해줄 줄 알았는데 그 기대감으로 사실 2021년 초에 많이 갈 때 물론 유동성 힘도 컸지만 파운드리 LSI 기대감도 컸죠. 삼성이 이제 5나노에서 고객사들 계속 밸류에이션 나오고. 리레이팅이 된 거군요. 예,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상황은 또 파운드리도 고객들이 좀 큰 고객들이 어쨌든 TSMC로 많이 좀 네. 플래그십을 맡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금방 했던 그 질문은 상당히 많은 디베이트를 할 것 같아요. 예, 저도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클리어하게 오늘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리기 힘든 게 네. 과연 가면 지금의 주가는 정말 어떻게 보면 과거보다 비싸진 거거든요. 사실은 네. 그건 분명하거든요. 네. 뭐 저점에서 9만 원보다는 싸졌지만 네, 네. 저점에서 올라왔다는 것보다 밸류에이션만 비교했을 때는 네. 과거보다 분명히 비싸진 거는 맞습니다. 근데 네. 우리 반도체 주식은 이제 상식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비쌀 때 사야 된다. 맞아, 비쌀 때 사야 되죠. 네, 그래서 당연히. 지금은 그 국면이고 싸졌을 때 과거처럼 싸질까? 이 부분이 좀 저도 좀 걱정되는 부분이죠. 왜냐면 선생님 저번에 나오셨을 때 5만 원대에서는 정말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예, 예. 저희도 되게 맞아요. 좋았는데 예. 오늘은 느낌이 그때랑은 좀 달라지거든요. 왜냐면 그때는 정말 되게 긍정적으로 사야 된다고 얘기하셨는데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닌 느낌인 것 같아요. 올해는 모멘텀 있다. 그러니까 네, 네. 계속해서 주가가 흔들릴 때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예. 두 번째는 또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예. 모멘텀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좀 좋은 가격에 나올 수 있는 기회는 있을 건데 예. 다만 이제 여기서 주가가 더 의미 있게 가려면 정말 이 사이클이 이번 사이클이 끝나서 정말 아름다운 사이클이 네. 폭발적으로 메모리 가격이 급등하고 네. 뭐 저도 그럴 가능성 때문에 주가가 올라온 거죠. 그렇죠. 근데 폭등한다는 게 저점에서 의미 있게 오르려면 그 저점이 그래도 매력적이어야 된다는 맞아요. 거죠. 네. 이게 50불까지 가지고 100불, 120, 예. 120불 올라도 네. 110불이고 120불이면 DDR4 기준이지만 네. 그 2021년 이익도 나오기 쉽지 않을걸요 아마. 2025년에도. 아. 2024년은 당연히 안 나오는 당연히 거고. 안 나오는 거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인 결국 이제 뭐 시간을 두고 저희가 봐야죠. 거기에 대한 확신이 저도 없습니다. 만약에 예. 마이크론이 한 달 먼저 실적 발표를 하든지 늦게 하든지 하잖아요. 네. 그래서 2분기에 분명히 이익이 1분기보다는 조금이라도 좋아진다고 했는데 네. 얘가 만약에 실제 발표를 했는데 미안해요. 2분기도 1분기보다 안 좋아요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얘네들은 분기 가이던스 주니까 3분기 가이던스 줬는데 이것도 이러면 혹시 많이 안 나쁠까요? 시장에? 혹시 그렇게 나오면? 저는 그러면 이제 일단은 뭐 그래도 현물 가격 오르고 고정 가격 오른 건 아니니까 네. 하반 경직성은 있을 거지만 그럼 있을 거다. 예. 예. 근데 또 치고 올라가기는 힘들겠죠. 실망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제 딜레이 리스크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언제가 그렇죠. 항상 그런 거죠. 예, 예. 딜레이 리스크만큼 사실 스트레스 받는 게 없거든요. 네. 예. 그럼 지금으로만 보면 삼성전자가 작년 10월에 5만 얼마 바닥이었고 예. 그 지금 올랐는데 네. 만약에 1분기 실적이 바닥이면은 예. 2분기 정도 주가가 선행한 거니까 그렇죠. 대충 맞는 것 같거든요. 예, 그러면. 예, 예. 근데 만약에 이게 1분기가 아니고 2분기가 바닥이라고 또 그러면은 먼저 땡긴 것만큼 혹시나 반납하지 예. 않을까 이런 걱정이 돼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실적이 예를 들어서 6천억에서 1조 2천억이 났다. 이건 의미 있는 실적 개선은 아니에요. 그렇죠. 최소한 이게 의미 있는 실적은 최소한 분기에 5조는 나야지. 뭐 하다가 몇 치고 조는- 올라간다는 네. 의미지 1.2조 나오고 예를 들어서 뭐 3분기가 1.5조 나오고 이러면 네. 실적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안 사실은. 되는 거야. 왜냐면 3분기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반도체만 기준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예. 반도체 기준으로 뭐 4조 뭐 얼마 적자 난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신문에 나온 건 4조 정도. 예, 그래가지고 뭐 한 3조 적자 나고 그 다음에 또 3조 적자 나고 이러면 안 된다. 좀 이거는 정말 그러면 이제 지칠 것 같아요. 네.
연간 3분기가 나오면 이제 그다음부터 연간이 보이고 그다음부터 그렇죠. 내년을 봐야 되는데 또 우리가 늘 하는 거는 상반기는 비수기인데 좋아지면 얼마나 좋아질까에 네. 대한 의심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국면은 어느 정도의 확인은 필요할 것 같아요. 확인이 필요하다. 예. 주가는 이미 많이 올라왔는데 예. 실적 확인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거 확인하는 과정은 반드시 예, 필요하다. 그리고 모멘텀은 유효하다. 모멘텀은 유효하고. 현물 가격 오르고 고정 가격 오르는 것만큼 중요한 모멘텀은 없죠. 그리고 네. 비쌀 때 사야 된다는 그건, 네. 그 두 가지는 유효하기 때문에 네. 그렇지만 이제 어느 정도 그 비쌀 때 샀으니까 네. 그리고 반등을 했으니까 예. 2차 상승에는 이제 다른 명분이 필요하죠. 네. 그럼 그럴 것 제가 같습니다.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예. 그 국내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삼성전자도 투자 많이 하시지만 예.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추종하는 많이 ETF라던가 하죠. 예. 아니면 아예 그냥 엔비디아 또 투자하시는 분들도 예. 많으신데 이 두 가지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어차피 필라델피아 반도체 중에서 메모리 비중이 낮으면 괜찮을 것 같고요. 물론 네. 이제 반도체 장비 비중은 올해 반도체 장비는 설비 투자가 한 20% 주니까 그거보다는 이제 팹리스랑 이제 바운드리 비중이 좀 높으면 좀 아웃퍼폼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ETF에 편입된 편입 종목군을 잘 보는 게 좀 중요할 것 네. 같고요. 심플하게 보면 어쨌든 자동차 좋습니다. 자동차 반도체 회사들 실적 다 좋거든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아날로그 반도체 회사 실적 좋고 그다음에 뭐 ASML은 뭐 어쨌든 올해 아마 매출이 늘 가능성이 커요. EUV 비중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다음에 TSMC도 매출이 뭐 올해 줄 수는 있지만 상대적으로 덜 빠질 거고. 네. 그다음에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ADR이 좀 설정돼 있으면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엔비디아도 많이 엔비디아는 투자하시는데. 저는 엔비디아는 어쨌든 간에 뭐 지금 이제 진짜 뭐 많이 챗GPT의 중심에 섰고 그리고 엔비디아가 하프 아키텍처가 생각보다 비싸게 팔더라고요. 네. 한 4만 불 가까이 뭐 비싸게 가격도 오른 제품도 있고 그래서 GPGPU 쪽은 또 엔비디아가 하퍼를 작년 연말이었고 내년 상반기가 이제 3나노 제품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네. 그래서 TSMC의 N3P라고 제가 자료로 보면 네, 네. 이게 이제 퍼포먼스 공정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N3E에는 이제 21번의 EUV 레이어가 들어갑니다. 마스크가 21번 들어간다는 거고 N3P는 이제 25번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또 왜냐하면 왜 이런 거를 빨리 안 써도 되는데 챗GPT가 그만큼 뜨겁다는 거죠. 네. 네, 그렇게 되면 엔비디아는 저는 모멘텀은 계속 이제 유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게이밍 쪽은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최근에 소니를 가니까 플레이스테이션 5는 괜찮은데 그거 다 AMD가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뭐 어쨌든 게이밍 PC가 올해 좋을지 뭐 이런 쪽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일단 시장에서는 작년보다는 좋아질 거라고 하는데 좀 믿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ASML 얘기하셔서 ASML이 그저께인가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주가가 실적도 잘 나오고 네. 이익률도 좋고 네. 2분기 가이던스도 좋은데 주식이 3% 넘게 빠졌거든요. 예, 예. 왜 그런가 보니까 신규 수주가 컨센 대비 마이너스 40%를 했고요. 네. 그리고 상반기까지 실적이 예상보다 훨씬 잘 나왔는데 네. 연간 매출 가이던스를 그냥 25% 증가로 그냥 뭐랄까 냅뒀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반기를 하반기를 역으로 나쁘게 본 내다보니까 거죠. 하반기가 네. HOH로 빠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정말로 네. EUV도 그러면 수주가 안 되는 건가 싶기도 하고 뭐 결국 EUV 전자하고 TSMC가 쓸 텐데 예, 그렇죠. 그런 걸 줄인 건가? 예, 저도 뭐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오더컷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이런 뭐 아주 익스클루시브하게 기술이 있는 회사들은 어떻게 보면 표현은 그렇지만 실제로는 연기지 네. 펜서는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서로의 합의가 돼 있는 거예요. 나 이거 네. 다음에 살게. 네. 그렇지만 이 기간 내에는 살게. 네. 그래서 저는 단기적인 이슈일 것 같아요. 아. 어차피 찾아갈 곳은 ASML밖에 ASML 밖에 없거든요. 없죠. 예. EUV가 없으면 안 되긴 하니까. 예, 네. 어차피 큰 방향은 지금은 네. EUV 레이어를 좀 비싸더라도 많이 써서 EUV를 많이 쓰면 효율성이 올라가고 그 말은 이제 살 때는 비싸지만 원가는 공정 시간이 줄고 그다음에 불량률이 주니까 궁극적으로는 원가율이 개선되는 거거든요. 네. 그걸 이제 대부분 다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큰 방향은 저전력의 고성능의 스피드 높이는 반도체로 가는 거는 뭐 절대선이잖아요, 사실은. 네, 네. 그래서 그 중심에 ASML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뭐 그 정도는 괜찮은 것 같다. 예, 뭐 그 정도는 오히려 그렇게 조정받으면 고맙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그래서 애플이 뭐 저는 아직까지 애플에 대한 뭐 신뢰는 있기 때문에 애플 서프라이 체인이 애플이 재고적인 실적이 나쁘면 그건 기회인 거거든요. 네. 어차피 소비자들은 애플 제품에 다시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단적인 예로 이게 이제 작년에 아이폰이 중국 공장이
정조 공장이 폐쇄가 됐습니다. 상당히 어려웠죠. 그래서,에도 불구하고 아이폰은 작년에도 매출액이 0.8% 늘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주로 차별화가 48메가 카메라였고, 네. 그 중심에 있는 두 회사는 매출액이 35% 늘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 들어가는 A16 칩을 만들었던 네. TSMC도 물론 애플이 매출 비중이 기여도 한 20% 후반 정도 되는데, 네. 그래도 30% 이상 매출이 늘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전 세계 스마트폰 한 12억 대 중에서 네. 아이폰 살 마음의 준비는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제가 오늘 기사를 봤는데 이게 뭐 기사니까 지질이진 아무도 모르는데 이제 삼성전자가 감산까지 하기 때문에 올해 이제 경상 관리비나 이런 뭐 소모품비나 이런 투자를 많이 줄일 거다 하반기에. 그러겠죠. 예. 네. 그러면 혹시 관련된 무슨 뭐 부품 회사나 이런 회사들한테 바로 영향이 가나요? 아니면 그건 또 별도인가요? 어쨌든 올해는 단가인하나 뭐 이런 스키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서로 공감하지 않을까요? 예. 어차피 많은 분들이 성과급을 못 받을 것 같은데, 네, 그래. 예, 고통. 그리고 지금은 우리 뭐 안타깝게 하여튼 마이닉스나 이런 기업들이 적자가 많이 나니까 네. 그런 거를 서로 이제 고통 분담하려는 모드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단가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과거보다는 좀 더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이번엔 그렇게 다음에 좋을 때 잘해줄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예, 고통 분담에 대해서 이미 협력사들도 많이 동참. 일단 단가 인하에 대해서 서로 그냥 용인하는 것 같아요. 네. 예. 생각보다 1분기 좋은 기업들이 없더라고요, 사실. 네. 우리 국내 협력사들은 네. 많이 안 좋더라고요. 예. 네. 1분기 실적 아직 안 나왔지만 그러니까 전체적인 대충 분위기는 분위기가. 그렇더라고요. 예. 네. 근데 문제는 이제 그게 2분기에 좋아지느냐, 3분기에 가파르게 좋아지느냐, 그 가능성이 저는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일부 애플과 관련된 회사를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애플과 관련된 대표적인 회사는 삼성 디스플레이랑 LG 이노텍이거든요. 네. 여기는 3분기는 저는 괜찮아질 것 같은데, 네. 나머지 기업들은 아마 그냥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또 너무 작은 내용일 수도 있지만 약간 네. 다른 걸로 시간 얼마 없지만 네. 삼성전자가 적자가 난 게 그래도 스마트폰이 이번에 잘 벌었다. 네, 이번에 괜찮았습니다. 얘기하잖아요. 네. 혹시 그게 이렇게 반도체가 가격이 많이 빠져서 조금 덕보는 것도 있나요? 아니면 너무 어차피 작은가요? 디램의 번 코스트가 많이 줄었어요. 컸다가 줄어서 돈 번 거 아닌가 혹시? 그건 제가 아니에요? 봤을 때는 네. 어차피 판가가 좀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아, 이번 핸드폰 전체 자체가? S23이 네. 1100만 대 이상 나갔고 그 네. 중에서 한 45%가 제일 비싼 울트라가 나갔거든요. 네. 이어가소가. 그게 가장 컸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예. 당연히 뭐 메모리 가격이 준 것도 있지만 뭐 그래도 퀄컴의 스냅드래곤 8-4 예. 갤럭시라고 예. 아예 제품 이름 자체가 예. 스냅드래곤 8-4 갤럭시. 그러니까 예. 얼마나 삼성한테 신경 썼겠습니까. 예. 그래서 뭐 그런 쪽에서 또 원가 올라간 것도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메모리 좀 떨어진 거 가지고 그 이익을 냈다기보다는 판가 올라간 게 저는 판가가 많이 것 올랐다. 같고요. 그리고 또 경쟁 상대도 지금 1분기는 별로 없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마케팅 비용에 대한 부담도 좀 덜 하지 않았을까. 근데 그 말은 이제 2분기는 마케팅 비용이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미 이제 지금부터는 판 물량의 일정 부분은 이제 채널에 좀 팔린 것도 있을 거예요. 아. 예, 그래서 2분기는 그게 이제 또 소진이 돼야지 3분기에는 또 갤럭시 또 우리 폴드 시리즈를 예. 폴드든 Z 플립 5든 Z 폴드 5를 또 팔 수 있기 때문에 아마 2분기에는 좀 마케팅 비용이 저는 올라갈 것 같아요. 네. 1분기에 나왔던 이 이익이 2분기는 좀 당연히 항상 그랬어요. 예. 항상 1분기 좋으면 2분기 줄고 삼성 예. MX 사업부는 그래서 예. 그 패턴에서 그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인도에 이제 처음으로 그 애플 샵인가요? 뭐라고 얘기하죠? 예, 그렇죠. 생겼는데 인도가 삼성이 되게 점유율이 높잖아요, 스마트폰이. 예, 예. 그런 거 혹시 영향은 없을까요? 맞죠. 이게 인도 트럼프가 막 가서 막 시장이 그랬는데. 워낙 저가 시장이고 인도의 스마트폰 1위가 어디인지 아시나요? 저 모르겠어요. 샤오미가 1등입니다. 샤오미 예, 1등이에요. 중국과 인도의 국경 문제로 네. 그렇게 중국 기업을 막 하여튼 되게 예. 뭐 비난을 했는데도 여전히 샤오미가 1등입니다. 예. 그래서 역시 저가 시장이고요. 아. 물론 뭐 일부 제품들은 근데 그런 분들은 이미 뭐 어쨌든 제가 봤을 때 어쨌든 큰 효과는 없을 것 같아요. 서로 그것 때문에 서로 트레이드 오프 되고 삼성, 애플이 인도의 하이엔드 시장 가지고 뭐 크게 실적 영향 줄 정도로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전히 거기는 저가 중심의 시장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 주가는 근데 지금은 반도체가 결정한다고 보시죠. 옛날에 막 한때 모바일 갖고 결정돼 이럴 때도 있긴 했었는데
이제 이 정도 이익이면 다른 사업부가 무의미하죠. 저 메모리 거기도 좀- 네, 반도체가 이제 주가를 결정한다고 봐야 돼요. 네. 그래서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랑 주가의 결정 변수는 똑같다고 보고 있고요. 이제 똑같아졌군요. 예. 네. 예를 들어서 파운드리가 정말 엄청 났으면 네. 좀 뭔가 버퍼가 됐을 건데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TSMC마저도 지금 매출이 지금 2분기에 주는 상태에서 그건 쉽지 않을 거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하이닉스, 마이크론, 삼성전자는 이제 주가 결정 변수는 다 똑같아졌어요. 똑같다. 메모리 반도체의 가격과 업황에 달려 있습니다. 네. 예. 삼성은 좀 그거보다 좋은 거는 그래도 재무적으로 건전하다. 그렇죠. 예, 그게 그렇죠. 좀 그거 EUV를 좀 많이 갖고 있으니 네. EUV가 이제 많으면 이제 디램의 칩 사이즈를 좀 더 좀 12나노나 이런 제품들을 좀 더 많이 만들 수는 있으니까 뭐 그런 부분들은 좀 더 매력적일 수는 있지만 그래도 큰 그림은 메모리 가격 그리고 메모리 업황에 주가는 거의 뭐 달려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이나 하이닉스 주가가 많이 반등한 게 어느 정도는 1분기 실적이 확실하게 바닥을 찍고 2분기에는 좋아진다라는 게 반영이 얼마나 된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2분기보다는 저는 네. 올해 내에 이제 메모리 가격이 한번 오르겠다는 거를 좀 프라이싱을 일정 부분 한 것 같아요. 2분기가 아니고 올해네요. 올해 내에. 왜냐하면 감산을 저렇게 하면 최소한 이거죠. 올해보다 내년이 좋아진다. 그걸 벌써 반영했다고요? 올해보다는 내년이 좋아질 거라는 거는 이제 컨빅션이잖아요. 예. 올해 실적이 이렇게 나쁜데.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올해보다 좋아지는 거고. 그러면 올해보다 내년이 좋아지는 전제 조건은 메모리 가격이 최소한 올해 내에 반전을 한다는 거죠. 연말이 됐든 네. 아니면 뭐 3분기 후반이 됐든. 네. 그래서 저는 감산을 발표하는 시점에 이제 그거는 있는 거고 그 전에 주가 오른 거는 이제 전부 다 설비 투자를 50%씩 예. 줄였고 예. 또 키옥시아 같은 경우에도 보면 감산을 네. 또 어쨌든 30% 발표했고 네, 랜드. 마이크론도 예. 그래 발표했기 예. 때문에 그런 와중에 이제 저는 주가는 올라갔고 한 번 더 오른 거는 이제 삼성이 감산 발표였죠. 감산. 그래서 저는 지금의 주가는 이제 메모리 가격 오르는 것 오른 방향성은 주가가 프라이싱이 된 벌써 거고요. 프라이싱 했다는 거는. 얼마나 오르고 얼마나 오랜 기간에 오를지에 대해서는 아직 프라이싱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벌써 메모리 가격이 오르는 것까지는 프라이싱이 됐다 보신다는 거죠. 어떻게든 디렉션에 대해서는 프라이싱이 돼 있다고 봅니다. 메모리 가격 그 가격 센터장님 보시기에는 언제 정도가 오를 만한 시점으로 뭐 물론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지만 현물 시장은 뭐 수요에 달려 있긴 하지만 이제 하여튼 킹스tar하고 A 데이터가 이 정도면 모아야 되겠다 하는 시점이니까 빠르면 뭐 그냥 2분기 후반부터 3분기 정도 될 것 같고요. 랜드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도 절 빠지고 있습니다. 감산도 3개 했고 YMTC라는 기업이 또 블랙리스트이기 네. 때문에 그래서 랜드는 아이폰이 이제 1TB 다는 제품들이 좀 있으니까 네. 아이폰 나올 때 저는 오를 수 있을 것 같고요. 가장 큰 캐시카우인 디램의 고정 가격 이게 저도 좀 제 정말 소망은 3분기 말에 좀 올랐으면 좋겠는데 고정 가격이. 네, 뭐 만만치는 않는 것 같네요. 4분기에 혹시 말에 올라버리면 좀 안 좋을 것 같아요. 네. 4분기 말에 올라버리면 내년 상반기 실적도 별로거든요. 그렇겠죠. 예, 그래서 어쨌든 뭐 알 수는 없지만 제가 생각하는 요 제품별 가격 반등 시기는 그렇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말씀 주신 걸 쭉 들어보니까 네.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중에는 그나마 삼성전자가 조금 낫다라고 그러면 생각을 하시겠네요. 이 정도의 뷰라면. 뭐 일단 뭐 아주 산업이 탄력적으로 좋아질 것 같으면 하이닉스인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예, 그게 당연히. 아니라면 그게 아니니까. 예, 그렇게 좀 대처를 하겠습니다. 네. 종합해서 제 느낌은 예. 너무 비관적으로 볼 필요가 없지만 예. 하지만 바닥에서 30% 올랐기 때문에 또 조급하게 들어갈 것도 아니다. 예. 이렇게 좀 그리고 모멘텀이 계속 있으니까 뭐 좀 시장이 때문에 많이 흔들릴 흔들리더라도 때 사자.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어차피 그치. 그 이벤트가 세 개는 다 확인하고 나오셔도 그렇죠. 돼요. 디램 고정 가격 상승까지는 확인하고 나오셔도 크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금융투자로 돈 벌기 쉽지 않으시죠? 그런데 불가능한 것도 아니죠. 글로벌 IB 트레이더의 눈으로 본 더 넓은 금융의 세계, 그들의 투자의 기술 정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